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의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오션 함께 볼 텐데, 최근 발라리스의 드릴십 두 척 인도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 이 주가의 동향, 이 국제 유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정보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분석 심층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세계 최대 해양 시추선사죠. 발라리스의 이 드릴십, 다시 말하면 원유 시추선이죠. 자, 두 척 인도를 완료했다는 내용인데, 자, 이번 인도를 통해서 이 하나오션의 건조 이 드릴십 선단은 13척으로 늘어나면서 업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이 선단 중 하나로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라리스는 지난 2013년 하나오션과 총 11억 3천만 달러 규모죠. 약 1조 4,900원 규모의 이 드릴십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발라리스가 잔여 대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해서 운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이 잔여 대금을 치르지 못했다. 자, 그리고 이 발라리스와 이 해양 플랜트 인도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릴십 두 척의 건조 대금은 약 1조 3,500억인데, 자, 발라리스는 이 75%인 1조 100억만 지급을 했고, 이번에 구매 옵션을 행사하면서 이 잔여 대금 4,300억 원과 이 폭발 방지 장치 BOP 장착으로 이 추가금을 지불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결국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매출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보면, 유상증자와 이 권리락 이후에 이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지금 페노션도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로 주가 하락을 그려볼 수 있는 시기인데, 유증하는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대규모 유증, 그리고 이후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2차적인 주가 하락이 가능한 시기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나오션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에 속해 있는데 24,000원 그리고 26,000원 구간에 주가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아래 구간에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큰 이슈가 없습니다. 유상증자 이후로 주가의 안정성을 찾기 위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죠. 자, 우선 전일 유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이 원유 가격을 과연 오펙 회원들이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로 국제유가 하락이 나오게 된 건데, 이 홍해 주변의 정세 악화가 원유 수송의 차질 그리고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여전해서 이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한 상태이고, 원유 선물 기준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국제유가의 혼조세가 하나오션의 이 지지부진한 주가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결국에 매물대가 많이 잡혀있는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을 먼저 뚫어줘야 그 이후에 30,000원 구간에는 비교적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있어야겠죠. 최근 하나오션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면서 무탄소 선박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고, 현재까지 발주된 암모니아 운반선 중 최대 규모라는 점, 그리고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탈탄소 연료라는 점, 특히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반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운송 그리고 보관이 쉽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이 친환경 시장에 가장 필요한 암모니아 운반선의 이 최대 규모 발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수급이 움직였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점진적으로 이 저가 수주 물량의 인도가 감소하면서 이 실적이 우상향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위산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방위산업 최대 시장인 이 북미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해서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군함과 특수선 사업 비중을 늘리려는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필리핀부터 폴란드, 그리고 캐나다 등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글로벌 이슈부터 유상증자 그리고 권리 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과 같은 악재는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향후 실적과 수주의 경우를 볼 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어제 미증시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유가와 관련해서 이 조선주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시황을 말씀드려 보면,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가는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동성은 금리의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3분기 이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구나, 이런 해석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내년 초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더 큰 상승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이 앙골라가 오펙 탈퇴를 하겠다라는 원인을 통해서 하락 모멘텀을 유발했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죠. 특히 오펙의 공급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이 원유 가격을 과연 오펙 회원들이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이런 불안감으로 원유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앙골라는 사실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펙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앙골라는 원유 감산에 불만이 많았던 국가였고, 이 오펙 회원들의 산유량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이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이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내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 자, 하지만 홍해 주변부터 이 정세의 악화가 이 원유 수송의 차질 그리고 공급 부족을 초래할 우려를 통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고, 현재 구간에서 국제유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 계속해서 살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유가의 상승 모멘텀은 이 조선주에게 또 좋은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